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상황이 긴박해서 다들 신경 쓰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를 방문해서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낸 것은 매우 큰 성과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UAE 정부의 협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서실장, 혹시 비행기에서 피해를 입거나 그럴까 걱정했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모두 고생을 했지만 큰 성과가 있어서 다행이고요. 표창이라도 하나 해드릴까? 좀 그런가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생 전반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에 충격을 누르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공직자분들이 밤잠 설쳐가면서 애쓰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더 힘을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기 때 진짜 실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를 이겨낼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처럼 중동 상황 장기화로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지방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도 떨어집니다. 지방 문제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불균형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정책적인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지방상권 활성화와 지방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또 지방주도 R&D 체계 수립, 지방관광 활성화 등등 민생경제와 이에 덧붙여서 투자, 연구, 교육 전 분야에 걸쳐서 지방우선 원칙, 또 지방우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추경 편성에 있어서도 이 같은 기준이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거 잠깐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UAE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이다.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도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의 에너지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대체 공급선을 통한 원유 수입이 시급합니다.
이에 모하메드 대통령과 UAE 한국 담당 특사인 칼둔 알 무바락 행정청장,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CEO인 술탄 알 자베르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을 만나 중동 상황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UAE로부터 원유를 긴급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공급선을 통해 총 1,8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 배럴을 공급하고 우리나라 국적선 6척을 통해 추가 1,200만 배럴을 공급해 총 1,800만 배럴을 선적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한 척은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급받은 600만 배럴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에너지 분야 합의는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국은 단기적인 수급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차질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수급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원유 수급, 대체 공급 경로 모색 등의 내용이 담긴 원유 공급망 협력 MOU 체결에 합의하였고 조만간 체결할 예정입니다. 네. 자, 제가 저 대목을 본 것은 사실 이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그 트럼프의 이 무모한 명분 없는 이 침략 전쟁은 하루라도 빠르게 오늘이라도 즉각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국제사회의 요구이고 군함 보내라고 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저여줘야 하는 데가 없어요. 물론 UAE가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소위 이제 나토 동맹국이라고 하는 심지어 일본마저도 지금 적극적이지 않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사실 전 세계 역사에서 미국이 세계의 왕따적 상황에 놓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사태 이후에 국제 질서가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 중국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때는 우리 언론도 저는 책임감과 국익의 입장에서 언론을 잘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중앙일보 일면 머리 기사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자, K 에너지 쇼크 4월 위기설. 예, 네. 4월 위기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매체들은 이렇게 쓰질 않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면 닥치는 일 하면서 봉지가 없어서 라면을 못 만든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그럼 지금 당장 그런 사태가 물론 예고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정작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사는 이렇게 꾸겨놓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 찾지를 못하네. 근데 이게 사실 UAE에서 그 딜을 해왔잖아요. 강원식 비서실장이. 그렇죠. 이거 정말 큰 사실은 일을 해온 건데 그렇습니다. 좀 보도가 덜 나오긴 했었어요. 예. 네, 그리고 이게 1,800만 배럴은 여기네요. 그때 설명하기로는 600만 배럴이 200일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1,800만 배럴이면 600일. 을 더 쓸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해왔기 때문에 네. 예, 사실 이게 4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단기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네.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에너지 수급에 원활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3면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봉지 없어 라면 못 만들고 자동차 시트 부족해 공장이 설 수도. 저장 탱크 꽉 차 석유 시추 멈추면 지층 구조 바뀌고 더 큰 재앙.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갔다 온 것은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꾸겨놓은 예. 겁니다. 예, UAE 한국의 최우선 공급 약속 원유 총 2,400만 배럴 긴급 도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문을 보는 시민들은 이거 큰일 났구나. 봉지 없어서 라면 못 먹는 세상이 되겠네. 그것도 지금이 오늘이 3월 19일이니까 네. 곧 닥치네. 4월 위기설. 이렇게 위기가 증폭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언론의 역할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정부편 들라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왜곡 없이 보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이 편집권은 물론 중앙일보에 있습니다. 어떻게 신문을 편집하느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소봉대할 필요가 있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네. 이걸 한 1, 2, 3년을 털어서 이렇게 쪼개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긴 기사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일보가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제목으로 잡은 게 4월 위기설이잖아요. 네. 근데 내용을 보면 내용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냐면 현재 이 석유를 지금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석유 우리 비축량 1,800만 배럴, 2,400만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유로 우리가 가공품을 생산한 다음에 수출하는 양이 있어요. 네. 국내에서 다 국민들이 소비용으로만 쓰는 원유는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수출을 뺀 양을 계산해서 그러면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거든요. 네. 원유 자체 양은 뭐 100이면 100을 우리가 전부 쓸 수 있는 거 아니잖냐. 네. 100 중에 한 60 정도는 수출할 때 사용하니까 네. 결국 국민들은 40 정도 쓰게 되고 그 40을 남은 일자로 나누면 이제 4월 중순이면 위기가 온다. 이 소리인데 이 기사의 핵심 그 주제랄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했을 때 A, B, C, D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완전히 봉쇄되고 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상정하고 가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중앙일보 쪽에다 물어보고 싶어요. 왜 미국 상황은 설명 안 하죠? 그러니까. 석유 있잖아요. 유가 폭등 때문에 지금 미국은 민심이 폭등 정의하는 건 미국. 석유가 없으면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용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 자체가 땅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기차나 이런 대체 교통이 인프라가 발달하지 없어요. 않아요. 대중교통이 별로 없어요. KTX는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다 차 타고 다녀요. 맞아요. 그래서 몇 갤런씩 막 쌓아놓고 엄청난 소비량을 보이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미국은 전원주택이잖아요. 바깥에 널찍널찍 살고 한 집에 차 2대 3대 놔둬요. 그러니까. 뭐 아빠 차 있고 엄마 차 있고 다 있죠. 식구 수대로. 예, 네. 고등학생 뭐 좀 넘으면 네. 차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전역을 다 출퇴근을 네. 그 넓은 땅을 기름을 쓰기 때문에 이 논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 멈추죠. 그렇죠. 예, 이 용량이면 네. 우리나라 4월 기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예. 그거를 마치 우리만 이제 근데 또 이런 거예요. 저는 그 유명한 익명 보도가 나옵니다. 한 정유업계 전문가는 실제 비축류 방출을 시작했는데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으면 매일 시장은 패닉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4월이든 5월이든 위기설은 일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4월, 5월 위기설이 돈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위기를 증폭시키는 방식이 책임감 있는 언론의 보도 태도이냐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이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평가는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위기설만 자꾸 부추기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민심을 좀 호도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박형광 기자? 네. 통상에 잠깐만. 그리고 이 조중동 쪽 보수 언론의 특징 뭔지 아세요? 보수 언론 만약에 윤석열 정권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일면에 그런 거 나옵니다. 석유 팡팡 쓰는 고위과에도 팡팡 쓰는 시민 정신 어디 갔나? 맞아. 대부분 시민을 탓해요. 네. 지금 정부 탓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럼요. 맞는데 네. 자기들 분리할 때는 갑자기 시민 탓합니다. 맞아요. 예, 예를 들면 도덕이 없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반팔티 입고 안에 생활하는 국민들. 네. 지난번에 에너지 대란 났을 때 그랬었죠. 윤석열 때 네. 그때 기사 다 그렇게 나왔어요. 보면 네. 그때 한전에서 네. 한전 누적 적자가 뭐 얼마- 43조 나와서 전기료가 난리 났네. 그래서 그 러우 전쟁 일어났을 때 맞아요. 그 PNG 닫아버렸거든요. 이제 가스를 닫아버린 거예요, 러시아가. 네. 그러니까 독일도 이제 막 난방비가 오르고 하니까. 맞아요, 그랬었죠. 별별 사례 다 갖고 와서 시민 정신이 부족하다. 여러분이 내복 입고 자야 된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덜 타야 된다. 그 난리 심지어 치더니. 내복 입고 캠페인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게 보수 언론의 민낯이에요. 근데 네. 갑자기 지금 진보 언론 들어오니까 이재명 정권 들어오니까 정권이 딱 바뀌니까 갑자기 정부 탓을 합니다. 시민들은 지금 쓰는 거 아무 말도 안 해. 네. 네, 그럼 본인들이 대안을 제시하세요. 그러니까 석유 최고 가격제에 대해서 물론 저는 그게 다 맞다고 보진 않아요. 이게 임시방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조치였으니까. 네. 이제 손실을 보전해 준 것보다는 석유를 자원분배한 다음에 꼭 써야 될 사람이 위에서부터 쓰게 만드는 거죠. 근데 네. 그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을 올려야 돼 그러면. 그렇죠. 그럼 취약계층이 타격을 입습니다. 힘들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건 쏙 빼고 여기서 안 좋은 것만 지적해요. 안 좋은 거. 맞아요. 저는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우리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이 뉴스를 가져왔는데 정말 저는 이렇게 아무리 정부가 설령 위험에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봉지 없어서 라면 못 만드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예? 거의 뭐 북한 아오지 탄강 지금 떠오르게 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황당무계한 거예요. 봉지 없어서 라면 못 만들고 뭐 여기 보니까 기사에 무슨 내용도 있냐면은 당장 침대를 못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조만간 매트리스 침대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나프타 관련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대 온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뭐 플라스틱 물병 없어서 물을 못 먹는 세상이 된다거나 뭐 이런 방식의 얘기가 과연 맞는 거냐. 그렇게까지 무책임한 정부 일리가 있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상식 납득 타당한 비판 그리고 위기 이런 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UAE에서 1,8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확보하며 에너지 수급에 숨통을 틔웠음에도 보수 언론은 정작 이 성과는 구석으로 밀어넣고 라면 봉지 타령하며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 때는 시민들의 근검 절약을 탓하더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정부 탓으로 돌리는 이 이중적 행태가 참으로 가증스럽네요. 최악의 시나리오만 짜깁기해 민심을 흔들려는 보수 언론의 민낯,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익보다 정권 흔들기가 우선인 이들의 보도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